엄마, 뒤에 앉아 계세요. 69세 김순옥은 충격받았습니다. 37에 낳아 목숨 걸고 키운 늦둥이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자신은 구석 하객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30년 분식집 기름 냄새와 함께 살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직 정우 하나만 보고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가족사진 제외, 피로연 무시, 신혼여행 연락 두절. 아,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하지만 김순옥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해보자. 69세 엄마의 뜨거운 복수 시작. 법정까지 간 어머니의 존엄성 되찾기 프로젝트. 웃음과 분노, 눈물과 감동이 폭발하는 김순옥의 결혼식의 그늘. 지금 시작합니다. 순옥이는 새벽 5시부터 분식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온 일상이었죠. 뜨거운 기름에 튀김을 넣으며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 어느새 마음도 차분해지곤 했어요. 전라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단골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 포장해 주세요. 알겠어라, 금방 해줄게. 어디 가는 길이요? 순옥이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어요. 6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뒤섞었습니다.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문득 아들 정우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죠. 엄마, 떡볶이 해줘라. 하며 졸졸 따라다니던 정우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순옥이가 37의 늦은 나이에 정우를 낳았어요. 주변에서 다들 늦둥이라고 했지만 순옥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아들이었죠. 이제 정우는 32이 되었고 어려서부터 분식집 구석에 앉아서 숙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이 학원 다닐 때 정우는 분식집에서 엄마 일하는 걸 지켜보며 자랐거든요. 아줌마, 정우 아들 잘 되었다면서요? 서울 대기업에서 과장 됐다고? 아이고, 그래라. 우리 정우가 효자여. 늦둥이라고 걱정했는디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순옥이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웠죠. 37에 낳은 아들이라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지금 정우가 서울에서 과장까지 승진했다니 감격스러웠어요. 분식집 벽에 걸린 정우의 대학교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정우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우야, 언제 내려올 거요?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마침 핸드폰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정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우야. 엄마가 딱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요. 엄마도 몸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톤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어딘가 설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뭔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혹시 회사에서 잘렸나? 아니에라 엄마. 좋은 일이에요. 저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옥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떡볶이를 젓던 젓가락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죠. 기쁜 소식인 줄 알면서도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정말이가?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엄마는 왜 이제야 알려주는가? 한 2년 정도요. 윤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순옥이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정우가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언제 한번 데리고 와서 보여줘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곧 시간 내서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런데 엄마 결혼식 준비하는 거 많이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엄마가 뭘 못하겠나? 돈도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쁜 마음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이 자신의 품을 완전히 떠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곧 마음을 털어내며 다짐했어요. 에이, 뭔 소리야. 우리 정우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가. 순옥이는 그날 밤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우의 결혼식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예단도 해주고 혼수도 준비해주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일주일 후 정우가 윤희를 데리고 전라도로 내려왔습니다. 순옥이는 며칠 전부터 집 청소를 하고 반찬을 준비하며 분주했죠.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거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엄마, 도착했어요. 정우가 윤희의 손을 잡고 분식집 앞에 나타났을 때 순옥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나, 우리 정우. 그리고 이분이 윤희구나. 윤희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메이크업도 완벽했죠. 서울 여자티가 확실히 났습니다. 순옥이는 괜히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윤희라고 해요. 정우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업무적인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아이고, 그래라. 들어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순옥이는 두 사람을 분식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어요. 간 만든 떡볶이, 바삭한 튀김, 그리고 정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김밥까지. 우와, 엄마. 이거 제가 좋아하던 거 아니에요? 김밥 속에 단무지 많이 들어간 거. 그럼 우리 정우 좋아하는 거 모르겠나? 많이 먹어라. 정우는 어린애처럼 신이 나서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조금만 먹을게요. 순옥이는 살짝 당황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자신이 해준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뭔 다이어트야? 너무 말랐는데. 많이 먹어야 해. 괜찮아요, 어머니. 윤희가 원래 소식해요. 정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옥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언제 결혼식 올릴 거야? 엄마가 도와줄 게 많을 텐데. 다음 달 말쯤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윤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아, 그럼 그렇지. 너희 직장도 다 서울에 있고. 그럼 엄마가 뭘 도와주면 되겠노? 순옥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윤희와 정우가 주고받는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웨딩 업체에서 다 해주거든요. 윤희의 말에 순옥이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단이라도 해줘야 하고. 어머니, 그런 건 요즘 잘 안 해요. 저희끼리 간단하게 할 거예요. 윤희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이는 갑자기 자신이 한참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럼 엄마는 뭘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축하해 주시면 돼요, 어머니. 결혼식 날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순옥이는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의 결혼식인데 자신이 할 일이 없다니. 하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옛날 사람이구나. 요즘은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정우와 윤희가 서울로 돌아간 후 순옥이는 혼자 분식집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찜찜하고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순옥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옥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평생 몇 번 입어보지 않은 검정 정장이 어색했지만 늦둥이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단정하게 입고 가야죠. 아이고, 우리 정우가 오늘 장가 가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거울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순옥이는 들뜬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정우야, 엄마 지금 기차 타고 올라간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지? 아, 엄마, 오시는군요. 식장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시면 돼요. 알겠어. 그런데 정우야, 엄마가 뭘 해야 하는 거 아니요? 결혼식에서 부모가 할 일이 있잖아. 엄마, 그냥 앉아서 구경하시면 돼요.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가 싶었죠.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순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순옥이는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정우를 찾았어요. 그런데 정우는 보이지 않고 웨딩홀 직원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정우, 윤희 결혼식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어느 분 가족분이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입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어머님이시군요. 잠깐 기다리세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는데 순옥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자리를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순옥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분명 자신은 신랑의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인지 모르겠었죠. 드디어 정우가 나타났어요. 턱시도를 입은 정우는 정말 멋있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자리가 좀 복잡해서. 뭐가 복잡해? 엄마 자리는 어디요? 그게 사실 엄마 오늘 간단하게 하기로 해서 가족석이 따로 없어요. 순옥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석이 없다고? 그럼 엄마는 어디 앉으라고? 저기 뒤쪽에 자리 있어요. 거기 앉아 계세요. 정우가 가리킨 곳은 맨 뒤쪽 구석 자리였어요. 다른 하객들과 섞여 앉는 자리였죠. 순옥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 낳아서 키운 엄마인데 뒤에 앉으라고? 엄마, 죄송해요. 윤희 부모님 쪽에서 격식을 차리자고 해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때 윤희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있었죠. 순옥이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나, 정우 어머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어색하고 의무적인 느낌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순옥이는 맨 뒤에서 목을 빼고 아들을 봐야 했어요. 사진 찍을 때도 가족 사진에서 제외되었고 부케 던지기 때도 구경만 했죠.
마치 자신이 하객 중 한 명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요? 순옥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겨우 참았어요. 늦둥이 아들의 결혼식인데 이렇게 소외받을 줄 몰랐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순옥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는데 정우와 윤희는 순옥이가 앉은 테이블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정우야, 정우야. 순옥이가 불러도 정우는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죠. 윤희는 아예 순옥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저기 신랑 어머니 아니에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혼자 앉아 계시지? 순옥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정우가 순옥이에게 왔어요. 엄마,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맙긴 뭘. 정우야, 엄마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순옥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사진도 못 찍고 인사도 제대로 못 받고 엄마가 남인가? 정우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윤희가 다가왔죠.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희 허니문 준비해야 해서. 허니문?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2주일 정도 갈 예정이에요. 순옥이는 허탈했어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바로 신혼여행을 간다니 자신과 시간을 보낼 생각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잘 다녀와라. 순옥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우 하나 키우겠다고 분식집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분식집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죠. 며칠 후 정우에게서 신혼여행 사진이 카톡으로 왔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순옥이는 더욱 서러웠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신혼여행 재밌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죠. 순옥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결혼식 당일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기분, 늦둥이 아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그 순간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순옥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는디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이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을 열었어요. 일이라도 해야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떡볶이를 젓는 손놀림도 예전 같지 않았고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도 별로 재미있지 않았어요.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야, 괜찮아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정우는 순옥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그 전화 통화는 순옥이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윤희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순옥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디. 정우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옥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정우야, 결혼식 때 엄마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사진도 못 찍고 뒤에 구석자리에 앉히고
엄마가 남이가?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건 윤희 가족 쪽에서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간소하게? 그게 간소한 거야? 신랑 어머니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게. 순옥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너무 전통적인 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전통적인 게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엄마가 너를 낳아 키운 게 부담스럽다는 거가. 정우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윤희도 어려워하고. 윤희가 뭘 어려워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워? 순옥이는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정우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37에 늦둥이로 낳아서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엄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제 가정이 있잖아요. 그 말에 순옥이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내 가정? 그럼 엄마는 뭐야?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순옥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정우야, 엄마가 감정적이라고? 자식 결혼식에서 그런 대우받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정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옥이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있었죠. 진정하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순옥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순옥이는 결심했어요. 동네 이장님한테라도 상의해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이는 동네 이장 댁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제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옥이는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장님이 동네에서 법무사 일을 하는 분을 소개해 줬어요. 순옥이는 며칠 뒤 그분을 만나러 갔죠. 선생님, 제가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순옥이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어요.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긴 한디 본격적인 소송은 변호사님을 통해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순옥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소개해 주세요. 법무사가 소개해 준 변호사를 만난 순옥이는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어머님, 이런 사건은 증거가 중요해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결혼식 사진은 있고 정우랑 통화한 거는 녹음 안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돼요. 다음에 통화할 때는 녹음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세요. 순옥이는 집에 돌아가서 결혼식 관련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 가족 사진에서 제외된 것들을 꼼꼼히 정리했죠. 그리고 정우와의 다음 통화를 기다렸어요. 이제 제대로 해보자. 순옥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였죠. 석 달 뒤 드디어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옥이는 며칠 전부터 긴장했어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요. 변호사가 격려해 주었지만 순옥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식을 법정에 세우는 게 맞는 일인지. 하지만 그동안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법정에서 정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윤희도 함께 왔는데 둘 다 순옥이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죠. 피고 정우 씨, 결혼식에서 어머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판사의 질문에 정우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저, 그냥 간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간소하게 한다는 것이 어머님을 가족사진에서 제외하고 뒷자리에 앉히는 것을 의미합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옥이가 증인석에 섰을 때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님, 제가 정우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37의 늦은 나이에 낳은 늦둥이를 남편 없이 혼자 키우면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애 학비 대주고. 순옥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뒤 결혼식에서 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가족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뒤에 구석자리에 앉혀놓고 늦둥이라 더 애지중지 키웠는디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순옥이의 진심 어린 호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죠. 윤희도 증인석에 섰지만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저희도 어려웠어요. 양가 분위기를 맞추려다 보니. 그럼 신랑 어머님 분위기는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죠. 원고의 주장에 일리는 있으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상처를 법적 손해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순옥이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명확한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진 것만으로도 순옥이에게는 의미가 있었죠. 재판이 끝나갈 무렵 정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옥이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아직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비록 완전한 승소는 아니지만 아드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순옥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인 해결보다는 진정한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법정일이 있은 지 한 달 뒤부터 정우는 여러 번 순옥이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순옥이가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정우가 분식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2주일째 되는 날 순옥이가 드디어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라. 정우는 조심스럽게 분식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옥이는 등을 돌린 채 떡볶이를 접고 있었죠. 엄마, 할 말 있으면 해라. 순옥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결혼한다고 정신없어서 윤희 눈치 보느라 정말 바보 같았어요. 순옥이는 떡볶이 젓던 손을 멈췄어요.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을. 엄마, 저 다시 기회 주세요. 제가 잘못을 바로잡을게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순옥이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죠. 정우야, 엄마가 너한테 뭘 바라겠나? 그냥 인간 대접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 그 말에 정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옥이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 뒤로도 계속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순옥이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죠. 한 달 더 지나서 윤희도 함께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차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순옥이는 여전히 차가웠죠.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그때 그 마음이면 됐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흘렀어요. 정우와 윤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죠. 때로는 분식집 일을 도와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순옥이의 뒷모습만 바라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순옥이가 감기에 걸려서 분식집을 열지 못했을 때였어요. 정우와 윤희가 대신 분식집을 운영했죠.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푹 쉬세요. 순옥이는 방에서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정우야. 네, 엄마. 너 진짜 반성하고 있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순옥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는지 모른다고요. 정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었어. 그런디 왜 엄마를 그렇게 밀어냈나?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정우도 울기 시작했어요. 모자가 서로 마주보고 우는 모습에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눈시울을 적셨죠.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순옥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우야, 엄마가 너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넌 내 새끼야. 엄마.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너한테만 매달려 살지는 않을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행복 찾으세요. 그날부터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매주 전라도로 내려와서 순옥이를 도왔고 윤희도 함께 와서 분식집 일을 거들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순옥이의 분식집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죠. 순옥이가 더 당당해 보였거든요. 아줌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런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라. 순옥이는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내주었어요. 그 웃음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정우와 윤희는 매주 내려와서 순옥이를 도왔어요. 윤희도 이제는 순옥이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제가 떡볶이 좀 배워도 될까요? 그럼 가르쳐 줄게. 우리 집 비법인디 특별히 알려주마. 순옥이는 윤희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윤희도 진지하게 배웠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오래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정성이 제일 중요해.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진짜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죠. 정우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순옥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항상 고마워하고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엄마, 요즘 어때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너희들이 자주 와주니까 든든하네. 어느 날 순옥이는 문득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분식집만 운영해 왔는데 뭔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아, 요리교실 봉사자를 구한다고? 순옥이는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요리 좀 할 줄 아는디 봉사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좋으시네요. 어떤 요리 해주실 수 있으세요? 떡볶이 같은 분식류요. 30년 넘게 해봤어요. 복지관 담당자는 반가워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추억의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거든요. 순옥이의 요리교실은 첫날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배우러 왔거든요. 자, 여러분. 떡볶이는 말이지, 그냥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정성을 들여야 해. 순옥이는 자신감 있게 수업을 진행했어요. 선생님, 비법이 뭐예요? 비법? 그런 거 없어. 그냥 사랑으로 만들면 돼. 순옥이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어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제가 아들한테 서운한 일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화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 몫의 행복도 찾았거든요. 어르신들은 순옥이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자식들만 쳐다보고 살 필요 없어. 당당하게 살아야죠. 순옥이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정우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리교실 잘하고 계시죠? 응, 재밌어. 엄마도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엄마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옥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열심히 살고, 엄마도 엄마 인생 열심히 살 거야. 분식집을 정리하며 순옥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요리교실도 가야 하고, 분식집도 운영해야 하고, 바쁘지만 즐거운 하루하루였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순옥이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벽에 걸린 정우의 사진을 보니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일 뿐이었죠. 요리교실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가끔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집도 찾아다니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죠. 순옥이네,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영화 볼까? 좋지. 오랜만에 영화관 가보자. 순옥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제 순옥이에게는 자신만의 삶이 있었거든요. 분식집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는 순옥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69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 37에 낳은 늦둥이 아들과의 화해, 그리고 자신만의 행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